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4월 마지막 4월 30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미리 공지를 해드리지만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이 하루 휴무입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이제 5월 장세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5월 4일부터 삼성전자 거래 재개가 시작이 됩니다. 3일 동안 액면 분할로 인한 50분의 1 액면 분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 전과 후에 액분의 가치를 가지고 이벤트 드라이브는 전략 부분들을 쓰는 창구들이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착시 효과 부분도 일부 나올 거고, SK하이닉스는 2% 정도 하락.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는 담합 혐의로 또 조사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조사 영역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먼저 드렸죠. 그래서 한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종합지수가 2515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2600까지 85포인트밖에 안 남아, 2600포인트까지 85포인트까지 안 남았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2600까지는 8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3000파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제가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나 진비에 다름없어요. 계속 꿈을 버리지 마라. 중간중간에 계속 매일 보면, 오랜만에 친구를 누구를 만나도 매일 보는 사람이면 얼굴의 변화를 잘 모르죠. 근데 오랜만에 보면 그 변화되는 폭을 순식간에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시세 부분들이 매일 주가 부분들, 흐름 부분들을 보신 분이라면 과연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항상 보면 아침에는 그럴 것 같아도 오후에는 또 반대가 되는가? 아니면 아침에는 아니다 싶었다 오후에는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꿈을 가졌다가 참 그 갈대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스스로에게 고민을 하게 만들고,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길일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 부분을 던진 게 시장이죠. 그런 와중에 시세 자체는 천천히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메가법도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눈에 딱 보이죠. 건설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25% 전후 급등 부분이 나왔고, 대아티는 거의 상한가, 그다음 현대로템도 거의 상한가 근접 부분들까지 몇몇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10에서 20% 이상의 급등, 대용주급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호발주자들도 동반 상승 부분들 진행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기존 IT, 2016년, 2017년도 주력 종목군들, 이 얘기는 인이 박히게 아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뀌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전기전자 쪽 부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실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거 맞아요.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고. 단지 이제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시세 반영 부분이 상당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외에 산업재 사이클에 허리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관심권을 투자하고 작년 3, 4분기 계속 강조를 드린 부분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포스코를 32만원대, 여러분들 이번에 하락에서 장대 양봉 첫째 나온 날 32만원대 코멘트를 드렸죠. 오늘 장중에 거의 38만원대까지 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의 15% 이상의 상승 부분이 나왔죠. 철강, 철도, 전선,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된 이 종목군들이 주력이고, 자, 그게 주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2515에서 2600선이 돌파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부분들 나온다고 하면, 자, 지적 리스크가 다운이 되면서 원화가 강세로 좀 들어갔습니다. 1060원대 다시 진입 부분들 나왔고, 저렇게 되면 1050원대도 한번 돌파 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화 강세가 진행된다라는 의미 부분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오고, 주식을 외국인이 매수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오는 게 그런 트렌드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차익 부분도 보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원화 약세에서 사서 원화 강세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환차익도 먹죠. 꼭 먹고 알 먹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배당 들어오니까 배당 들어온 거 또 사고, 트리플입니다. 거의 30번대 중후반 정도 우리나라 전체 주식수를 매집을 해놓다 보니까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제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에 보면 어떤 나무들 보면 그 칡넝쿨 같은 넝쿨이 그 나무를 다 휘감아 가지고 올라간 게 있죠. 그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칡넝쿨이 고사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이 영양분을 나무에서 계속 흡수를 해가죠. 제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산업자본이라는 부분이 있고 금융자본이라는 이 두 가지의 큰 자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분류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 산업자본 자체가 많은데 그걸 주도를 하고 그걸 컨트롤하는 것은 금융자본이에요. 금융자본이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면 금융자본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달러가 돈이 글로벌식으로 이렇게 돈이 뿌려지면서 이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침투하는 이게 뭐 올 한 해 두 해 생겨 우리나라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좀먹고 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시각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뺏기지는 않을 힘부를 키우려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돈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가치 부분들이 보존되는 자산가치에 뺏긴 부분들을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 어느 순간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어느 정도 방송을 진행하고 계속 코멘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일단 3년 정도는 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코멘트 드렸죠. 어느 정도 쇼팅 부분이 나와서 너도 나도 작년 4분기 3, 4분기에 비트코인처럼 너도 나도 시장 좋다더라 여기서 돈 벌었다더라 여기서 뭐 몇백 프로 났다더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올인하는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면 저의 전략 부분들은 아마 방송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지 전략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 드라이브는 안 되겠지만 역으로 공매도든 아니면 다른 차익거래 부분들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바뀔 가능성 자체가 높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장세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보너스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3천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아니라 4천에 대한 시그널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아이폰 X가 대형 부분들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웨이 이번에 P 프로폰 트리플 카메라 기능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영상이라든지 S9 그다음 아이폰 X보다 더 기능이 좋았으면 좋았지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스마트폰 쪽에서의 경쟁력 부분들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서 막 안 치고 가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어차피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데 삼성전자가 메인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느 쪽으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비중 부분들 덜 싣고 있느냐의 차이만 체크하는 부분, 시장 흐름 부분들 판단하는 그 바로미터 정도만 볼 것이고 계속적으로 허리군. 지금 보면 건설,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화학, 금융 쪽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 경기가 상승했을 때 여기에 뺏은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영 부분들이 포스코가 32만원대부터 38만원대까지 상승하는 파동에 하는 원동력 부분들이 됐고 해외 쪽에서도 보면 홍콩 H지수가 2% 정도 급등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샤오미, 홍콩 같은 경우에도 상장 요건, 장중에 우리나라 시장도 테슬라 요건을 적용을 하면서 카페24하고 케어랩스라는 테슬라 상장 요건에 상장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해 내내 IPO가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코스닥 벤처펀드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좀 갔는데 계속적으로 자금이 기존에 쌓여있던 고여있던 자금이 밖으로 나오면서 뭔가 투자처를 찾는 그런 매개체 역할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왜? 돈이 넘치기 때문에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그 메인의 유동성 부분들은 아직 미국 시장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게 10이라 하면 2, 3도 안 나왔어요. 아직 은행권에 묶여 있어요. 이 은행권에 묶여 있는 나머지 7, 8
뭐 많으면 국가지의 자금이 민간 소비 부분들이나 민간 투자 쪽으로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해외 쪽으로 이 넘치는 유동성이 넘쳤을 때에는 제2의 비트코인의 흐름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딱 하고 오늘부터 쫙 나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스타일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장보고 스타일이라든지 이슈헌트 같은 경우도 모멘텀에 따라서 그 상황마다 이벤트 드라이브를 하든지 아니면 장중에 시간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 어차피 시간의 차이겠지만 가는 길은 대부분 그림이 그려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중간에 잠깐 오늘 이 땅에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눌림목 부분 나와서 여러분들 충분한 분할 매달 적립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지금 지수를 확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2515가 돌파가 나왔고 2600까지는 8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천계약 매수, 거래소에는 2400억 정도, 그 다음에 금융권까지 외국인들이 서서히 매수 부분들 진행하고 있다는 오늘 장중의 흐름 부분들을 크게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난주 마감 브리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5월달에 이벤트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종목권 섹터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4월 27일부터 해서 이쪽 뭡니까 예전에 육자 회담을 했던 나라들끼리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1차적으로 미팅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의미 부분들을 투영을 시킨다 하면 리스크 부분들을 다운시키려고 뭔가 체결 부분들을 하고 좀 더 좋은 방향을 서로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달에 지금 있을 5월달에 있을 이 정상회담 본다고 하면 5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고 한중일 정상하고 한일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본은 우리가 배격하면 안 됩니다. 왜? 남북 경협 부분들 진행할 때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1000조 단위, 근데 우리는 지금 100조 단위의 금액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자체 이거 다 못해요.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ADB라든지 AIB 1대1로든 아시아 개발은행 이쪽에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온다 하면 일본의 역할도 왜? 물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돈 다 쓸 필요 없죠. 어떤 경제적 이득 부분들 좀 주고 너희들이 돈 투자하면 너희들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드밴티지를 좀 줘야 되죠. 일본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5월 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하고 그다음 한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 중순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글쎄요, 어느 정도 서로 더 어느 정도 그림 부분들 다 맞춰놓은 것 같다는 느낌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5월 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라든지 싱가포르가 지금 가장 올라오고 있고, 전에 지난주에는 블라디보스토크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 이제 6월장에 북중, 그 다음 6월 하순경에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 부분을 하면서 예전에 육자회담을 했던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주도를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국제 발행 부분들 해가지고 하기에는 버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지 아니면 1대1로의 자금을 사용을 해서 중국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 다음에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경제제재 부분들이 풀려야 되겠죠. 이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회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 사진 부분들 저는 자주 보고 하는 사진입니다. 유라시아 내륙철도 물류망. 어느 제가 페이스북에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해상으로 물류했을 때 가격하고 그 다음에 철도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유통 비용, 물류 비용이 있죠. 물류 비용을 조사해 놓은 화면을 누가 캡처해 가지고 올렸었던 분들이 있어도 저도 화면 캡처를 해놨는데 그것도 오늘 제가 끝나고 방송 끝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제조업을 뭔가를 수출해 가지고 사는 국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용 자체가 다운되거나 아니 에너지 비용이 다운되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다운되든가 뭔가 코스트 다운이 돼서 기존에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 1달러를 벌었는데 이 뭔가 코스트 다운 해가지고 1.5달러 그 다음에 2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 회사의 기업이익 부분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기업도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다 레벨업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2515 돌파
향후에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그 기업들, 섹터들이 향후 이런 내용들이 진행됐을 때 뭔가 수주라든지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증가된다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그림 부분으로 물류 비용 아니면 저렴한 인건비 비용,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 전에 크게 더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우리나라 전체 주식 레벨 다운을 그냥 지정학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0%를 다운시켰던 봤던 것에서 지금 이거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원화 강세 1060원대 진입 부분이 나오고 있죠. 뭔가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벤트 자체가 왕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뭐 방송 통해서 자주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슈원터 3호를 마감을 시켰죠. 오늘 바로 또 4호 진입시켰어요. 지난주에 다음에 바로 공격적으로 매매 부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틀 사이에 80% 전체 포트의 100%를 편입을 시킨다고 하면 80%를 바로 편입시켜서 지금 오늘 장 마감으로 2% 정도 아마 진행이 되고, 이슈어터 3호 같은 경우에 4호 바로 출범합니다. 왜? 물이 들어올 때,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그럴 때 움직이는 거고, 이런 물 자체가 흐름 부분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닫아야죠. 그때는 닫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한반도의 평화시대, 하나의 수순 부분들이죠. 남북 간의 개발 부분들을 진행한다. 패싱 전략 부분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 일본은 지금 왕따 당하고 있죠. 아베노믹스 따위에서 지금 아베노믹스 지금 저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든 끈을 잡고 있는 게 북한과의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끈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 부분이 있고, 트럼프도 중간선거 부분에서 노벨 평화상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죠. 줘버리자고요. 더 주자고요. 우리가 어디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온라인 청원 부분들을 해서라도 트럼프 노벨 평화상 주고, 우리는 이 경제협력 부분에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분들의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룹 구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면 까짓것 주죠. 그리고 우리는 종합지수 3,000, 4,000까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에 좀 더 공격적인 마인드 부분들을 가지면서 시장에 접근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슈헌터 4호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집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하고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를 올려드렸고, 추후에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겠지만, 나중에 아쉬운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들의 투자 각자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코멘트를 드리지 않겠지만, 될 때, 오늘도 보면 한 1,000억 정도 외국인들, 개인 투자자들 매도를 했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죠. 대형주가 오늘 10% 정도 움직임 부분 탄력적이 나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을걸요. 그럴 가능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서, 지난주 마감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뭐 3,000에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코멘트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수정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5월 중순 전에 아니면 5월달 내내 2600에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4월 30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부분에서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골뱅이 하고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는 홈페이지 부분들 주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포스코 32만원에서 38만원대까지 요 흐름 부분들은 앞으로도 대형주들에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